오늘은 또 강사로서 또 직접 열강해 주셨는데 그동안 많은 소회까지 앞으로 계획까지도 또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사실 이제 제가 내년 2월 은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르치고 싶으면은 빈 강의실 들어가서 강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지풀에 지쳐서 이제 안 하겠지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계속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못다 이룬 꿈이 있어서 그걸 꼭 기필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하고 말만 하고 끝내는 거는 너무 아쉽고 또 저도 무책임해 보이고, 그냥 뭐 제자들 좀 잘 된 거 자랑이나 하고 많은 거는 그것도 뭐 의미는 크죠.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래도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려면 제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마지막 내용에 보면 SMR 분야 쪽에 주로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원자력 쪽에 이제 깊은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사실은 이재영 교수님은 워낙 우리나라에 요즘 뭐 같은 이름이 많이 뜹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또 삼성전자 회장은 이재용, 우리 또 포항은 이재용 교수님을 또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좀 혼선이 좀 있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 세바시라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15분인데 사실 거기에도 또 명강사로서 이름을 남기셨고 여러 가지 대중 강의도 많이 하셨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또 이재영 교수님이 또 강의하신 내용들, 노트 쓰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좋은 책들, 우리 과학과 인문학을 오고 가는 그런 많은 책들을 깊이 있게 또 저술을 해주셨는데 이 기회에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사실 이제 제가 그 노트 쓰기 그거에 관심을 뒀던 게 그게 이제 저의 인생을 어떻게 이상하게 끌고 간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한동대 와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게 너무너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동대가 이제 초창기고 또 학생들은 너무 어리고 또 학교는 또 돈이 없어가지고 연구 여건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좀 좌절 아닌 좌절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이제 딴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시 교수님, 그 퍼듀에 이제 연구년을 갔을 때 이제 딴짓을 한 게 이제 그 과학자들의 연구 노트를 좀 그림책을 하나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과학자들 연구 노트 이렇게 보면 그 글씨들이 쫙 있고 방정식이 있고 다 똑같죠. 저도 연구 노트 쓰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자꾸 퀘스천이 생겼던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천재라는데 이 사람이 천재라서 노트를 쓴 건지 아니면 이 노트가 혹시 이 사람 천재를 만들었는지 이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좀 하다가 이제 그걸 썼어요. 책을 쓴 게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제 인생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 거죠. 저도 이제 그때부터 과학자가 그냥 과학자도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를 낸 탁월한 사람들의 노트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노트를 빙자해서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인문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탐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됐다가
굉장히 이제 뭐 아무 데서나 혹시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애들 좀 글쓰기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들 많아가지고 제가 그 책을 냈더니 불러가지고 뭐 진짜 조그만 그 폐교 가까이 되는 그런 학교에도 가서 제가 애들 한 대여섯 명 놓고 강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세바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강연을 했고 제가 뭐 그것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응이 있을지라는 생각도 못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랬더니 그때는 책 이름이 탁월함에 이르는 노트의 비밀이었는데요. 어느 출판사에서 갑자기 탁월함이 뭡니까?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책을 썼어요. 탁월함이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면 그거를 답하느라고 이제 책을 좀 쓰기 시작했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과학기술하고 요즘 인간 정신이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폭주하는 과학기술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함을 지켜나갈까 이런 주제를 갖고 또 고민을 시작하고 또 과학기술과 인간정신이라는 강의를 또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하고 책도 하나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요즘은 하도 AI 그래서 AI 시대 교육의 미래 뭐 이런 요즘 대학이 위기라고 하니까 그런 책을 하나 좀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제가 제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과학자 사람이 있고 이 작가 사람이 있는데 과학자 사람이 너무 욕심이 커가지고 이 작가 사람이 시간을 쓸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이 과학자를 좀 혼내가지고 작가 사람이 좀 시간을 많이 쓰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좀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강의 내용 처음 도입부에 보면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딥러닝부터 오픈 AI까지 아주 상세하게 재미있게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학교의 실험실이나 우리 기업들이나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될지 그런 예측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너무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 아는 젊은 교수 한 분은 AI 대학원 로봇 대학원생 이 얘기를 해요. 만약에 AI 로봇 대학원생을 하나 사서 고용을 하면 이 친구는 월급을 안 줘도 되고 그 다음에 24시간 일을 할 거고 그러면 교수가 논문도 이 친구를 막 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교육이란 거는 평범한 학생이 이 전문가로 이렇게 변하는 그 순간을 보는 게 교수의 즐거움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갑자기 사춘기가 되면서 바뀌는 것 같은 거 있죠. 제가 이제 어느 책을 읽었는데 뉴욕 타임스인가 거기 편집자인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딸 얘기를 하는데 그 딸이 맨날 와서 놀아달라는데 자기가 바빠서 못 놀아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딸이 문을 딱딱 두들기고 들어와가지고 상자각 하나를 딱 놓더래요. 그러면서 아빠 이제 나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인형 상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때도 그렇지 이러고 지났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어린아이에서 이제 싹 바뀌는 순간이었구나. 근데 걔가 너무 고맙게 자기한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보통 어른들이 자기 아이가 싹 바뀌는 순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수도 그 학생이
전문 과학자로 이렇게 싹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애들이 생전 안 하다가 뭐 토요일 날 갑자기 방문을 두들기고 온다거나 그럼 그 순간이에요. 자기가 기뻐가지고 이제 교수한테 이거 자랑해 하고 싶어요. 휴대폰을 보여서 결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교육에서 교육자와 이 피교육자가 이제 그런 교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AI가 그 만들어내는 이 교육 현장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지금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노트북을 피고 교수가 뭐 얘기하면 챗GPT에다 즉석에서 물어보고 교수가 틀렸네 맞았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저도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는 뭐 사실 우리 인간 서로 간에도 소통 관계, 프롬프트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가. 그런데 AI하고 이 대화, 프롬프트를 잘 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학과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은 아주 민감한 내용까지 이번에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예, 포항이 상당히 그 전력 인프라가 취약한 지금 보면 그 오천의 신포항 변준소 34만 5천 볼트에 거기에 지금 전력이 오전이 되고 있고 또 인근의 광명산단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제 들어서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포항 제철소도 탄소 중립 때문에 수소하는 제철 이 부분은 또 불가피하게 또 가야 되는 부분이고 원전 8기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도 하셨고 인근의 영덕의 원전이 들어서더라도 월성 원전이나 영덕의 원전을 우리가 활용하기는 거리도 상당히 좀 장거리고 해서 앞으로 이런 전력 확충이나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 포항시가 어떻게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진짜 그 풀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지자체장이 누가 되시더라도 결국 이제 우리나라 전력망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력망을 설치하는 게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어떤 민간 업체가 그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대한 전력을 쓴다. 그러면 그거는 그 업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컨대 영덕의 원자로 2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짓는 거 그걸 다 해도 뭐 그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영덕 사람들이 포항에다 다 준다. 그것도 또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포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스스로 전기를 갖다 이제 확보하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포항은 에너지 저소비 산업 구조로 바꿀 것이냐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포항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뀌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주변과의 협력도 잘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좀 난맥상인데 괜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괜히 근심만 끼쳐드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리고 이재용 교수 또렷한 솔루션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도 답답합니다. 예, 뭐 좀 큰 뭐 주제여서 네. 민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뭐 이재용 교수님이 지금 그 우리 포항시 민선 국위 인수위원회에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뭐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
참 거기에 우리 포항시가 지금 2차 전지 또 뭐 K스틱법이 지금 뭐 발효돼 있지만 철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서 어떤 대안을 찾고 있지 않나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사실 이제 그 지금 현재 각 부처 그다음에 기관들 현황 보고 받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당선인께서 이제 또 본인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부분들도 또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인수위원들은 그러한 그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면서 뭐 그런 거죠. 저희 강화, 뭐 유지 또는 축소 뭐 이런 또 그런 정도의 의견을 지금 달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도 조금 더 일을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인선위원회가 사실 지자체 인선위원회 보고 활동이 이제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포항은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희들의 역무가 어디까지고 그거를 잘 몰라서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백서를 잘 써놓자. 왜냐하면은 또 앞으로도 이제 인선위원회가 또 계속적으로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저희들이 했던 그 삽질을 잘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막 무슨 인선위원이다 그래가지고 막 무슨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이제 그 당선인이 어떻게 하면 이제 포항을 4년 안에 공약 사업들을 이행률을 굉장히 높이고 포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부분은 여전히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하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고, 산업이 안 발전하면 에너지 문제는 적어서 좋은데, 에너지 측면에서 좋은데, 그럼 또 포항이 발전 안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제 마이크를 플로우에 넘겨서 질문하실 분들은 일분에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로 김호중 총무이사입니다. 포항 데이터센터와 AI 산업 유치가 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는 무엇이며, AI 수도를 목표로 하는 포항의 전력 대안으로 SMR이 적합한지, 안전성과 비용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SMR의 안전과 그다음 비용 문제죠. 그런데 지금 SMR은 전부 이제 그 초도기가 지금 지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초도기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처음 지어서 이거를 운전을 하면서 모든 발생하는 문제를 또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도기는 꼭 양보로 얘기하면은 이제 손으로 그 한 땀 한 땀 꼬매서 만든 양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SMR은 그래서 초도기는 비쌉니다. 그리고 또 SMR이 이제 다 이미 또 알려진 바대로 가령 대형 원자로의 10분의 1 사이즈다 그러면 가격이 10분의 1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조하고 참새하고 하면은 타조는 뭐 크니까 뭐 콩팥이 5개쯤이 있고, 뭐 참새는 아예 콩팥은 생략하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어야 될 것도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SMR이 가격이 다운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SMR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제조를 가령 이제 그 똑같은 거를 미리 다 만들어 가지고 조립만 하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결국은 대량 생산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문에 이제 안전을 측정하는 그 방법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론은 지금 항공기에도 쓰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떨어질 확률이 얼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개선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도를 얘기를 하자 그러면
원래 원자로 지금 후쿠시마 원자로 터진 그거 같은 경우는 뭐 한 만 년에 한 번 10에 마이너스 한 4승 정도 만 년에 한 번 터질 거고 원자로 수명이 60년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점점 그것이 올라가서 10의 6승이니까 100만 년에 한 번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에 그러니까 APR 1400이 그 정도인데 100만 년에 한 번 이건데 그거의 1000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억 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지구가 생긴 게 45억 년이라는데 지구 나이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 사고가 안 날 확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과학자들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이 고장 날 확률을 다 해가지고 시나리오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확률이란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100만 년에 한 번이라 하더라도 오늘 생길 수가 있는 거죠. 100만 년인데 오늘이 하필 그 재수없는 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기존의 원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안전하다. 두 번째, 기존의 원전은 원자로 대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그때 그 간 총리가 뭐 동경대학교 물리과 출신이라 그래서 저는 잘할 줄 알았는데 한나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나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바닷물 퍼가지고 위에서 헬리콥터를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물리를 모르는 사람이네. 그냥 물리과를 나온 사람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러냐면은 그 원자로가 용융되면서 수소가 발생하거든요. 그 수소를 빼줘야 되는데 그 짓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닌 말로 한 1인치짜리 구멍만 뚫어도 다 빠져나가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SMR은 그 워크 어웨이 컨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27시간 동안 아무 조치를 안 해도 해결료가 안 녹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날 확률도 높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가 전파되는 그 기간을 갖다 늦추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뉴스케일이라고 보여드렸던 그 원자로는 한 달 정도를 갖다가 그 버텨줄 수 있어요. 원자로가 그런 그 사고에 대한 그 완화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시간이면은 우리가 모여서 전문가들이 회의를 갖다 수천 차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저쪽에 유치를 하지만 그거는 전부 민자이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이 투자하고 자기네들 이익을 가져갈 것이고 그럼 포항시는 그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 인프라를 깔아줬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세금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제 유발 효과를 갖다 이제 찾아내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전기값 말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서 얻는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그거를 갖다 다 짓고 그 돈 하고 금융 땡긴 돈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하고도 돈이 남는 계산을 해서 이제 온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왜 데이터 센터들이 이렇게 약간 비토를 받냐면 문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도시의 에너지 상태는 그걸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 뭘 해야 돼요. 근데 봤더니 에너지가 없어. 그렇게 되면 이제 저거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이제 그 들어올 때 마음 나갈 때 마음 달라지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용을 했으면은 수용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포항의 에너지를 갖다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돼요. 지금 포항은 전기를 발전하는 도시가 아니라 수전하는 도시예요. 전적으로. 그것이 이제 포항의 그 산업 도시인데
글로벌 산업 도시인데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포항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경제신문 김재원 취재국장입니다. 포항시와 포스코가 협력해 AI 시대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확보를 위해 SMR 발전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포스코가 철강 회사이지만 동시에 에너지 회사가 돼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지금 울산에 석유화학 공업단지가 저렇게 우르창창한 거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을 극복하는 자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거든요. 포항시는 또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결핍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극복하는 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얻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극복이 아니죠. 자기가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누어주는 위치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시 포스코가 앞으로 에너지의 강자로 성장하기 바라고 수소를 오히려 더 생산해서 딴 데 나눠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도시 그러면 우리끼리 여기서 간신히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산한 거를 전국 각지에다가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도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가 이제 변모를 해나갈 거라고 믿죠. 근데 지금 해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이 경각심이 이제 오는 거죠. 제가 이제 포스코 석좌 교수 처음 됐을 때가 9년 이제 10년 전이네요. 그때는 저도 이제 석좌 교수들 틈바구니에서 제일 젊은 친구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석좌 교수가 되고 나서 내가 그래도 원자력 전공인데 포스코에 뭘 도움이 될까?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에 갔었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서 SMR 그때 당시에 10년 전 SMR 회사들을 콜을 했어요. 내가 포스코 석좌 교수다. 너희들 한번 와라. 포스코에서 투자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했는데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게 엑스에너지 회장도 오고 10년 전에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전화한다고 전화를 안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는 그러한 방향으로 원자력이 없이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원자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회사로 이미 그 안에 좀 발전사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브랑 이지명 대표입니다. 수소환원 제철과 데이터 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가운데 앞으로 포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회를 계속 잡아가야 되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 센터 유치도 포항시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원자력 안 해. 안 해 소리를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잡았는데 이게 썩은 줄이면은 빨리 놓아버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에너지를 조금 그래도 덜 쓰면서 부가가치를 많이 내는 그 감각을 가지고서 계속 가는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잡아가야 된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에너지 조금 쓰면서 부가가치 낼 수 있는 게 바이오 아닙니까? 바이오에서 무슨 전기로 지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라는 게 35도 정도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바이오 쪽을 우리가
지금 뭐 열심히 지난 10여 년간 했지만 제넥신도 뭐 떴다가 지금 또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려워졌고 이런 그 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그런 것들 있을 때 가야 되고 또 뭐 문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화 산업도 그렇고 뭐 아무튼 그 포항시가 돈이 될 것 같은 거는 일단은 다 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압도적인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거를 가져야 된다. 그 포항시가 여지까지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걸 가졌던 게 제가 딱 냉정해 보면 포항제철, 그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2차 전지였죠. 지금 캐즘 때문에 어렵지만 사실은 전국을 전 세계를 커넥트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 정도 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 하나가 아니라 욕심사서 4개. 사실 제가 좀 하는 거 아쉬운 거는 뭐냐면 SMR 같은 것도 자 보세요. 경주에 문무대학 연구소가 있잖아요. 경주는 이제 방패장 하나 유치하면서 한수원까지 잡아 당기고 다 했단 말이에요. 포항시는 포스텍이 있죠. 안동대도 있죠. 진짜 연구를 진지하게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실제 어떨까요? 경주에서는 여기는 포항이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어떨 때는 아유 경주에다가 이렇게 분교라도 세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이 포항이 그 SMR 전 세계의 그 수출단지 또는 기술단지 이런 걸로 좀 성장하길 바라죠. 싱크탱크로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함부로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따져보자. 그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고대 신화부터 현대 물리학, 첨단 과학까지 우리 이재영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과 연구 이런 게 우리 포항시의 큰 자산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영남경제 포럼의 발전과 또 앞으로 계속 토크 콘서트 진행은 해주실 거죠? 예. 자,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셨고 또 이재영 교수님 열광과 진지한 토론 답변 감사하면서 다 함께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